월 이승우 변호사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한마디 해주세요. 네. 금융위원회 부원장도 하셨고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하시고 계셨고 네. 최근까지 하셨고 그러니까 저도 이런 거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 가진 사람도 금융위원회 부원장 할 수 있고 예.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서 세상에서 지도자다 이렇게 하고 다닐 수 있구나 이런 표현이 드는데 제가 이제 존경하는 그 형법학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인데요. 네. 유기천 교수님이라고요. 예. 네, 근데 이분이 쓰신 표현이 있어서 오늘 이걸 읽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1979년도 10월에 책 그 서문으로 쓰신 그 문장에 나온 건데, 네. 법조인 중에는 때로는 이제 외국에서도 가끔 보는 일이지만, 비천한 지능을 향유한다고 마치 스스로가 신인 것 같이 착각하고 있다라는 괴테의 말이 떠오른다. 이 표현을 쓰셨고, 네. 이 법률가의 참된 사명을 다하지 못하는 법률가는 이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음이 좋았을 것일지도 모른다. 법률가로서는 그 참된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는 데서 그의 직업이 시작되고 부스러기 법률 지식을 가졌다고 해서 그 사회 지도력을 가졌다고 자처한다면 가소로운 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79년도 10월에 써놓고 가셨습니다. 네. 그런 상태인데 지금 오늘 말씀하신 내용 아까 이제 박사님이 다 언급하셨지만 네. 법학자로서 절대 할 수 없는 표현이고요. 네. 민주주의 국가에 있는 왕정 국가에 있었으면 제가 한번 이분은 이제 왕당파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네. 민주공화정의 법학전문대학원의 교수로서 평생을 먹고 살았던 사람의 입에서 이런 표현이 나온다는 거는 저는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용민 씨 이런 분이 하는 얘기야 원래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래요. 그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럴 수도 있겠다. 네. 그 사람이 원래 그런 거를 먹고 살았으니까. 근데 이분은 서울 그 안에 있는 유명한 사립대학의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도대체 그 대학이 어디예요? 대학까지 언급하면 그 학생들이 충격받을까 봐. 오늘은 학생들 때문에 네. 학생 보호 차원에서 학생들도 있고 그 학교에 다 네. 그런 것도 아니고 이분이 그래요. 예. 그렇게 말씀하시고 학교와 학생 보호 차원에서 학교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다만 제가 생각할 때는 저도 이제 회사를 운영하면서 네. 사람을 발탁할 때는 또 그 중요한 자리 아닙니까? 네. 혁신위원이라는 거는 당 어떻게 해보겠다 이런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런 분을 모신다고 한다면 그분 머릿속에는 똑같은 생각이 있다는 거죠. 이런 것이 서로 공명됐기 때문에 이분을 모실 수가 있는 거죠. 유유상종이었다. 네, 완전 유유상종이고 어디까지 똑같을지 좀 상상이 좀 쉽지가 않은데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좀 되게 무서웠던 게 확실히 이 공산주의자이거나 사회주의자인 분들은 사고방식이 굉장히 역사와 문화를 부정하는 그게 굉장히 견고하구나. 네. 하물며 그 뉴튼 같은 천재도 거인의 어깨 위에서 네.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된 이런 표현을 소외를 표현하는 수준인데 네. 이 정도의 어떤 학문적 업적을 갖고 계신 분이 세상을 이렇게 바라볼 수가 있나? 너무 오만한 거 아닌가?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고 알겠습니다. 더더군다나 굉장히 비겁하다 느껴진 게 네. 본인이 생각이 그렇다 그러면 하면 되잖아요. 20살밖에 안 된 아들은 왜 들먹입니까? 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 예. 그거는 아이를 빗대서 자기 하고 싶은 얘기 다 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결국은 아이 뒤에 숨은 거죠. 에이, 비겁하네. 네, 정원을 되어 보니까 결국은 참 찌질하네. 여러 요소를 다 갖추고 계셔서 네. 사실 굉장히 이 혁신하고는 가까워질 수가 없는 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습니다. 이 김은경의 이 발언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그냥 넘어가면 그 진짜 더불어민주당은 끝났어요. 초선 위원들 뭐 했다고 화내시던데 그때 그 얼마 전에 화내지 않으셨습니까? 예, 초선 위원들 비하했다고? 예. 이 발언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 제기 안 하시네요. 한번 보죠. 네. 어느 정도 수준들인지, 네. 진짜 유유상종인지. 네네. 자, 윤석열 대통령이 아파트 부실공사 전수조사를 지시했는데 지금까지 국토건설교통부가 그 전수조사, LH 전수조사를 통해서 국민들한테 알릴 내용만 하더라도 이게 좀 충격적이거든요. 네. 예. 이 내용 관련해서는 이제 형사적인 문제도 있고요. 네. 민사적인 손해배상 문제들이 네. 여러 가지가 다 문제가 될 텐데 네. 사실은 증명이 어려웠기 때문에 소송들이나 손해배상 청구나 형사처벌이 어려웠던 측면이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원희룡 장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부실공사 전면에 대한 카르텔을 완전 없애겠다 네. 이런 뜻을 밝히셨기 때문에 이 구조가 선명하게 드러날 것이다라고 보입니다. 네. 이렇게 되면 1차적으로는 연대에서 불법행위, 얘기한 손해배상 책임들을 설계자, 네. 감리자, 시공자, 인허가 공무원, LH 담당자, 또 퇴직자까지 다 물을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는 문제가 되니까 일단 금전적인 피해 배상에 대한 문제가 네. 전면에 등장할 것이고 이것은 국가가 국가의 어떤 소송적 지위를 가지고 법무공단 같은 곳에서 적극적으로 추궁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구조적으로 이 내용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의 문제를 밝혀서 공표를 해주면 다수의 민사 소송이 법정을 달구게 될 것이다. 네. 라고 생각합니다. 하자 소송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설계상의 하자, 네. 감리상의 불법행위, 네. 시공상의 하자, 시공상의 불법행위, 고의에 의한 문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태까지는 이제 건축법 관련된 위반 문제까지 나갔을 때 하자의 어떤 정신적 위자료 문제를 크게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네. 네. 단순히 이제 물적 피해만 따졌었는데 정신적 피해, 공포 속에서 사실은 이런 그렇죠. 문제를 네. 살아야 되고 사실 철근이 누락돼도 설계에서 한 20%, 30% 빼고 네. 시공 단계에서 20-30% 빼면 이게 뭐 진짜 말 그대로 순살 이런 표현 쓰는 것처럼 네. 콘크리트만 갖고 타공이 된 것처럼 돼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거기다 네. 또 물 탄다고 하고 그러면 이 사실은 고층으로 올라가서는 안 되는 저층이라고 하더라도 위험할 수 있는 건물에 사람을 살게끔 했다라고 하는 것이라서 사실은 이건 거의 사람이 죽든 말든 상관없다라고 한다면 미필적 고의 상태에서 건축물을 네. 건설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라서 뭐 무리한 주장을 조금 담는다면 살인죄에 대한 살인 예비나 살인 미수 예. 이런 문제에 대한 것들도 우리가 검토해 볼 수는 있겠다 생각은 들고요. 이제 그에 앞서서 건축사법 관련돼서도 네. 이제 106조에서는 위반 행위 관련된 다양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렇게 복잡하게 규정을 해서 써놓고 있는 내용의 처벌 형량이 10년 이하입니다. 근데 위험 발생되는 것을 보면 사실 조직적 사기 범죄의 버금가는 네. 이런 큰 문제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누가 했는데 왜 우리는 왜 철근 다 넣어? 우리는 왜 콘크리트에 물도 안 타? 왜 우리만 바보야? 이렇게 생각하고 일을 하게 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 것이고 또 이 문제에 관련돼서 사실은 설계 감리하는 부분들이나 이런 감리자 같은 경우에는 감사하라고 배치해 놓은 거니까 업무상 배임의 문제가 또 직접 될 수 있는 거겠죠. 돈과 관련돼서 건축주도 이제 문제가 될 소지가 전 있다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건축주가 제대로 돈을 다 치렀고 정상적으로 처리를 하려고 했는데 시공사나 감리회사가 문제를 삼았다라고 그래요. 한다면 그렇게 되는 문제겠지만 건축주도 가담을 했다라고 네. 하게 된다면 그 문제는 복잡할 것이고 LH가 그 문제에 시달리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게 지금 어쩌다 한두 동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전국에 지금 산재에 있는 단지가 이렇게 지금 돼 버렸기 때문에 네. 지금 제가 굉장히 조심스럽지만 어쨌든 이미 공개가 됐으니까 하고 아파트 단지 이름을 쭉 부르면서 사례를 설명드렸는데 네. 제 짐작에 수만 명이 최소한 그렇죠. 이 지금 거론된 아파트에 살고 계실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요즘은 차가 좋아져 가지고요. 예. 이렇게 차가 이제 달리기 시작하면 타이어 앞이 이렇게 디지털로 표시가 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타이어 앞이 약간만 낮아도 저부터 살살하게 돼요. 예. 이거 가다가 갑자기 바람 빠지거나 펑크 나면 어떡하나 싶어서. 그렇죠. 그러면 네. 이게 지금 철근을 빼먹은 순살 이 기둥 위에 지금 수십 층이 올라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데 그렇죠. 여기에 내가 오늘 밤에 여기에 올라가서 10층에 올라가서 내가 잠을 잔다. 네. 이거 겁나서 어떻게 올라가냐고요? 그렇죠. 아니 그게 제가 좀 과장하는 겁니까 혹시? 그런 걱정 때문에 사실은 설계 단계부터 예. 콘크리트와 철근, 그러니까 철근 콘크리트 강화 네. 방법이지 않습니까? 여기서 콘크리트만 있어도 안 되고 예. 철근만 있어도 안 되는 것이고 예. 철근도 사실 휘지 않습니까? 그렇죠. 콘크리트는 굳으면은 사실은 딱딱하지만 또 쪼개질 수 있는 문제가 네. 있고요. 그럼 그거에 최적정으로 해서 철근과 콘크리트를 집어넣을 수 있게끔 설계를 했고 그렇게 건축이 허가가 되는 것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고층으로 올라갈 수가 있는 것이고
그 과정을 하나하나 타설하는 과정까지 철근을 배치하는 것까지 다 하나하나 감리를 하라고 그렇죠. 배치가 되어 예. 있는 것이고 법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면 저도 이제 이게 아파트 짓고 하는 거는 이제 큰 네. 건설사들이 많이 하니까 네. 이거 되게 어려운 공사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기술적으로는 사실 완성된 기술이라서 네. 거푸집에서 형틀목공을 하고 철근공들이 철근을 집어넣고 하는 업무들에 대해서도 국내의 전문 엔지니어 단계에서 넘어서서 네. 이미 외국인 근로자 팀장들이 대부분 다 하고 있는 아하, 이런 예. 형태로 현장이 다 바뀌어 버린 상태고 네. 여기에서 또 뭐 불법 체류자들이 들어온다든지 하는 형태로 일이 진행되는 문제도 있고 내국인들이 이 업무를 기피하고 하는 형태로 이제 일이 진행되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까지는 뭐 그런 문제에 대한 것들이 이 정도까지 기술이 보편화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거는 그 안에 들어가는 철근을 성글게 넣는다, 뺀다. 그 다음에 형틀과 관련돼서 거푸집 설치할 때 거푸집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는다. 그럼 그게 다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요. 예. 예. 그건 여기 법대로 하면 된다고. 예. 감리해봤지만 감리 어려운 거 아니라고. 네. 설계도도 저런 공사가 되는지 확인하고 다니는 건데. 주말에 쉴 때 타설을 다 한다는데요. 감리가 쉴 때. 네네. 감리 안 오는 날 골라서 막 집중 타설하고 막 이런답니다. 아이고. 예. 그래서 하여튼 예. 예. 이 문제는 이미 터졌어요. 그리고 우리 국민 전체가 알게 됐고요. 그리고 수만 명이 될지 수십만 명이 될지 이런 부실 아파트에 지금 살고 계시는 국민들이 계시거든요. 또 분양받아 놓은 분들도 계시고. 그렇습니다. 예. 이런 분들이 갖게 될 이 공포와 이런 것들이 정말 심각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어쨌든 아주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하되 아주 신속하게 마련해야 되고 예. 그리고 동시에 이 공포와 불안이 전염되지 않도록 그게 합당한 조치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그렇게 정리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관계가 있을 수 있는 그런 공무원이나 또는 공공기관 LH 등을 포함한 여러 기관에 있는 공공기관 공무원 관련된 분들에 대해서는 아마 국토부에서 원희룡 장관께서도 그런 조치를 취하시겠지만 해고 파면이나 이런 강경한 징계 조치에 앞서서 직위 해제가 빨리 좀 이루어져서 이번 조사가 방해되거나 은닉되는 상황이 발생되는 상황을 막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박영수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가 있었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발부되겠죠. 네, 저 발부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번에 그 기억나실 아마 청취자분들도 다 기억을 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같은 법인에 소속돼 있던 소속 변호사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던 내용을 이제 박사님이 말씀해 주셨고 제가 그게 굉장히 키가 될 거다. 그래요. 말씀을 중요한 포인트다. 될 거라고 했지만 거기서 지금 사실 1억 3천만 원 전달됐던 정황이 지금 나온 겁니다. 그리고 그 친구를 믿고 박영수 전 특검이 선거 캠프를 운영을 했고 거기서 돈 전달된 경위, 문자 메시지가 전달됐던 것들 관련 진술을 포착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최소한 3억 원이라는 돈 중에 1억 3천만 원에 대해서는 어떤 경로로 돈이 들어왔고 선거와 관련돼서 어떤 식으로 돈이 사용이 됐고 그게 원래 박영수 전 특검의 돈이었는지 아니면 제3의 이런 지원 자금으로 들어온 돈인지 그 성격들이 구체화됐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최소한 3억 중에 1억 3천만 원에 대한 경로가 등장했다면 법관으로서는 나머지 1억 7천만 원의 돈이 어디에 사용됐는지는 확인해 봐야 될 문제고 진술 자체를 지금 기존에 있었던 1차 청구에서 거짓말을 많이 해놨지 않겠습니까? 그게 정면으로 뒤집혀지는 문제가 될 겁니다. 그러면 증거인멸, 진술 조작, 진술 회유 관련된 문제들이 상당히 많이 노출될 것이고 이번에 굉장히 전 전략적으로 선택을 했다 생각이 들었는데 박영수 전 특검만 문제를 삼고 그 같이 있었던 그 양지식 전 특검보에 대해서는 영장 청구를 안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분리해서 몰겠다. 이런 취지 같습니다. 하긴 뭐 둘 중에 하나를 잡아야 된다면 박영수를 잡아야죠 일단. 근데 정보는 제 생각에는 양지식 전 특검보가 더 풍부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저 뇌물 사건 경우에 입구가 있고 출구가 있는데 입구가 확인되고 출구가 일부라도 확인이 되면 이제 뭐 사건의 전모는 어느 정도 밝혀졌다고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일단 지금 이제 제가 생각하는 느낌으로는 이제 우리가 초등학교 때 보면 전구와 건전지 연결하는 실험을 하지 않습니까? 연결이 다 돼야지 사실 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불이 한번 들어왔다 생각. 불이 한번 들어왔다. 그린 라이트가 한번 들어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화영이의 그 배우자에 대한 회유 진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건 황당한 주장 같습니다. 저는 이제 그 굉장히 법적으로도 그렇고 사법 역사상으로도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고 생각하는데 네. 피고인의 배우자가 법정에 와서 네. 피고인과 변호인 선임을 두고 싸운다? 네. 굉장히 황당한 일입니다, 사실. 피고인 이화영 씨를 일말이라도 걱정하는 사람이라면 네. 법정에서 이화영 씨랑 그걸 논전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음. 면회가 아무리 금지된다 하더라도 네. 그게 법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는데 그 네. 부부싸움을 법정에서 하신 거 아닙니까? 네. 이 변호사 나는 사임시켰다. 근데 본인이 선임 돈을 줬을 수는 있지만 선임권은 이화영 본인에게 있는 겁니다. 네. 네. 그 나머지 가족들은 이화영을 위해서 선임해 줄 수 있는 거죠. 네. 그런 내용을 모르고 아마 그 법정에서 이야기하진 않으셨을 겁니다. 네. 근데 그 내용 갖고선 서로 설전을 하고 이화영 전 그 평화부지사는 나는 사임시킬 의향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까지 진행됐던 내용들을 쭉 훑어보면 공판도 굉장히 많이 진행을 했거든요. 네. 지금까지 총 140여 회 공판이 지금 진행됐다고 하고 면회나 이런 것들이 2022년 9월 작년 9월에 구속되고 나서 110번 면회가 있었고 국회의원들 특별 면회도 7번이나 허용을 시켜줬습니다. 네. 그리고 변호인 접견은 180여 회. 선임된 변호사 17명. 뭘 회유했다는 겁니까? 뭘 어떻게 회유합니까? 가둬놓고서는 밀실에 해놓고 회유해야 회유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조사 참여할 때 따로 볼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까? 대부분의 변호사가 17명이나 되면 네. 조사할 때마다 다 따라붙었던 얘기고 아하, 예. 그 사건 관련해서 이화영 씨 조사할 때마다 참고인 조사도 변호사가 다 붙었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럼 뭘 어떻게 회유했다는 겁니까? 회유한 뭐 증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17명이나 선임한 건 또 몰랐어요. 예. 다만 지금 상태에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 1억 원이 넘는 이런 뇌물 사건 지금 보면 전체 내용상으로 수수한 금액은 한 2억 5천 930만 원 정도를 받았다. 뇌물로. 그리고 개인 정치자금 위반이 3억 3,530만 원 정도 된다. 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뇌물 사건으로 다 흡수될 겁니다. 정작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어차피 가중 요소로만 작동이 되니까. 그러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인데 그러면은 이제 무기징역은 어차피 뭐 가중해봐야 무기니까 네. 15년 이제 이로 가중된 상태에서 법정 최고 그 징역형 선고는 15년 네. 이상이 될 거고 하한이요. 이렇게 되다 보면 이제 감경 요소가 있게 되면 1억에서 5억에 대해서는 이제 그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 기준에 따르면 예. 1억에서 5억까지 뇌물을 받았던 사건에 네. 다른 가중 요소를 고려하지 않았을 때 이제 기본형이 7년에서 10년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감경 사유가 있다 진지하게 반성하거나 가담 정도나 실제 이득이 적다 이렇게 되면은 5년에서 8년까지 이제 그리고 이게 좀 죄질이 안 좋다 그럼 9년에서 12년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네. 지금 상태 이건 이제 권고적 내용입니다. 이렇게 보면 진지한 반성 그러면 검사가 구형령을 조정을 하겠죠. 또 가담 정도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하게 되면 그거는 반성을 크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회유입니까? 자기 스스로 반성하는 게 회유입니까? 한국을 다시 배워야 되는 거죠. 생각 자체가 틀렸다. 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화영이 뭐 동기가 뭐였든 예. 동기가 자기 형량을 낮추기 위해서든 아니면 그렇습니다. 진짜 잘못했다고 반성해서든 그렇습니다. 어쨌든 수사에 협조하고 네.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 그동안 거짓말했던 것을 번복을 하고 네. 그런 태도가 법원에 의해서 인정이 되면 네. 어쨌든 뭐 검찰의 구형에서부터 법원의 판결에 이르기까지 감형이 될 수 있다. 이게 그 한 가지가 조사할 때나 공판할 때 굉장히 중요한 게 저는 검사의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검사가 조사할 때 질문을 할 때 질문만 하는 건 아닙니다. 네.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이나 그때 당시에 당신 이렇게 했어야 되는 게 아닙니까? 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오랫동안 하거든요. 아하, 예. 그거는 공식적으로 검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지 네. 진술을 번복하라는 거짓을 이야기하는 회유가 아닙니다. 네. 그럼 그걸 듣고서 마음속에 느껴지는 바가 있어서 이걸 이대로 얘기하는 것은 내가 바람직하지도 않겠다. 그렇게 해서 결과도 좋지 않을 것 같아. 네. 이게 어떻게 회유입니까? 그래요. 그 제가 모시는 선배 중에 네. 그 검찰총장을 지냈던 이명재 총장이라고 계세요. 아주 네네. 인품이 훌륭하신 분인데 제가 이분하고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흉악범들을 이렇게 이제 그 수사를 할 때 네. 지금 우리 이승우 변호사 말씀하신 대로
아니 원래 인간이 이렇게 살아야지 예, 예. 하면서 이렇게 수사를 해서 예. 기소를 했는데 예. 그 흉악범이 그래서 기소하고 중형을 받고 예. 나와서 자기한테 꼭 드릴 말씀이 있다. 그래서 와서 잘못 산 인생 깨우쳐 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하고 갔다는 거예요. 네네. 아니 그러니까 그거 회유 아니잖아요. 아니죠. 그걸 회유라고 하면 사실은 사법기관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화라고 우리는 하죠. 예. 예. 그러니까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범죄 혐의자들에 대해서 교화를 결과적으로 해낼 수 있다면 진짜 훌륭한 검사죠. 그게 최고의 검사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이화영 씨를 수사했던 공판부 네. 검사 수사 검사들은 네. 훌륭한 검사들이 모여 있는 겁니다. 네. 그래요. 자, 그런데 이 더불어민주당에서 이 훌륭한 검사들이라고 지금 말씀하신 이 검사들 이름을 지검장부터 해서 지청장인가 해서 4명인가를 실명 공개를 하고 네. 이거를 개딸들이 일제히 지금 공격하고 있거든요. 네. 그거 어떻게 봐야 이건 됩니까? 범죄 행위죠. 범죄 행위입니다. 개인과 관련돼서 지금 업무상으로 공개될 필요성이 없는 부분으로 공격을 해서 네.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불법적인 압력을 가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 위력을 가지고 사실은 사람의 자유의사를 억압하겠다는 뜻이고 네. 이게 더 큰 문제는 뭐냐면 관련돼서는 그분들도 다 가족이 있고 생활을 합니다. 그럼 가족들도 위험한 상황이 초래될 그렇죠. 수가 있는 거죠. 예. 최근에 뭐 묻지마 범죄라고 하면서 엄청나게 끔찍한 살인 범죄가 터지는데 저는 어떨 때는 그게 의도적인 어떤 범죄에 대한 어떤 기획이 있는 것인가? 이런 의심도 좀 하게 되는 사안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네. 신림동 사건 같은 것을 봐도 예. 아니 그렇게까지 갑자기 가갖고 사람을 CCTV가 있는 백주 대낮에 사람들 이목이 집중된 곳에서 그렇게 참혹한 행위를 하면서 네. 전날 왜 스마트폰이나 PC를 부시고 증거인멸 행위를 합니까? 네. 그래서 이해가 안 되는 이런 행동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런 사회의 분위기와 사회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폭력이나 각 아주 고도의 어떤 공격 행위들이 등장하는 이런 시대에 좌표를 찍어서 공격을 해라 네. 라는 취지로 하면서 이게 잘못된 거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신상을 공개하고 마치 처벌하는 신상 공개 및 처벌하는 것 같은 형태로 좌표 찍기 하는 행동 네. 이거를 그 공당에서 하는 행동 자체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한 그런 정치적인 문제 수준을 넘어서서 불법적인 문제로 삼아서 네. 법무부에서 한번 이 그 국가적인 차원에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것들도 네. 검토를 좀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좀 들고요. 지금 이제 다만 한 가지는 이렇게 이름이 이제 공개됐습니다. 공개되면 전에도 말씀드렸죠. 검사 중에서 진짜 사명의식 강한 검사는 어차피 이판사판입니다. 이름도 공개해줬죠. 예. 네. 막 칭찬도 들어옵니다. 힘내라. 걱정하지 마라. 잘 조심할게. 가족들 아마 그런 얘기 할 겁니다. 우리가 잘 조심할게. 대신 수사 잘해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죽기 살기를 파는 겁니다. 이때부터는. 뭐 볼 게 있습니까? 돈도 문제가 아니고요. 네. 명예도 문제가 아닙니다. 살기 위해서 제압해야 되는 거죠. 알겠어요. 네. 이제 그 집회 시위하는 과정에서 네. 그냥 집시법 위반, 네. 뭐 도로교통법 위반 네. 이거는 뭐 그렇게 무거운 범죄가 아닌데 네. 그 과정에서 경찰관과 다툼이 벌어져 가지고 경찰관을 때렸다. 그러면 공무집행 방해와 폭행이잖아요. 네, 네. 이 순간 죄질이 확 달라지거든요. 그건 완전히 다른 문제죠. 그래서 그 대통령 특사에도 네. 공공기관에 대한 공격은 아예 그 범주를 특사에서 제외해 버리는 경우들이 역대 정권 때 늘 있었어요. 네, 네. 저는 검사 실명을 공개하고 지금 이 개딸들이 이 사람들을 문자 폭탄으로 테러를 하잖아요. 네. 이것은 뭐 사법방해라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얘기하는데 이거는 네. 국가 권력에 대한 공격이에요. 네, 네. 예. 그래서 그 대통령 특사 때도 배제해야 되는 아주 죄질이 나쁜 이런 그 반국가 범죄 행위다. 네. 이렇게 규정하고 엄격하게 대처해야 될 것 같은데 왜 검찰이 좀 그렇게 즉각적인 대처를 지금 안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일단 검사 그 개인의 피해이긴 하지만 수사권이 검사한테 있는지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이 됐기 때문에 이 특수협박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아하, 예. 집단이 이제 세력을 과시하면서 네. 해당되는 내용에 대해서 법률상의 의무 없는 행위, 그런 법률상의 의무가 있는 행위를 못하게끔 하려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는 그렇죠. 협박 행위, 강요 행위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검사들 개인이 수사를 하면서 그것까지 고소 고발을 하라고 기대할 수는 없고요. 인지를 해야죠. 네.
경찰에서 인지를 해야지 뭐 하고 있습니까? 인지 권한을 안 줬습니까? 아니, 저는 수사기관에서 인지하는 걸 이렇게 겁내야 되는 국가 어떤 그런 사법기관의 마인드가 네. 좀 바뀔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경찰이 해야 될 일이다. 예. 예. 자, 설훈의 보좌관을 했던 네. 자가 지금은 그만두고 뭐 딴 데 취직하려고 했다가 그것도 안 됐던 모양인데 어쨌든 4급 보좌관. 네. 국회에서 4급 보좌관이 비밀 취급인가를 요청하면 거의 다 그냥 내줘요. 네네. 뭐 4급이 높거든요. 네. 국회에서 4급은 이제 행정부처로 따지면 어떤 사람들을 주로 상대하냐면 뭐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전화 걸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 국회 4급 보좌관이 전화를 하면 부처 중앙부처에서는 일단 국장이 받아요. 네. 차관 보고 받고 차관까지 통화가 됩니다. 네. 네. 엄청 높은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그 비밀 취급 인가를 받아가지고 자료 갖고 와라 그러는데 무슨 수로 안 갖다 줍니까? 줘야죠. 예, 그렇게 해서 700여 건에 달하는 정말 중요한 이 군사정보 기밀 정보를 이자한테 갖다 줬다는 건데, 자 변호사님, 네. 이게 간첩입니까? 전 간첩 같습니다. 간첩 같다. 네. 예. 저는 일단 이 사건 터지기 전에 국회의원 보좌관들 네. 분들이 다 그렇게 생각되진 않지만 네. 보좌관에게 정보와 관련된 이 정보 취급 인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좀 위험하지 않느냐 생각은 많이 했습니다. 네. 실제로 다루고 있는 정보가 사실 대한민국의 급소를 노릴 수 있는 정보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정보와 관련돼서 비공개하고 있는 회의의 정보들도 다 보좌관들이 취급을 하고 그 국회의원실에서 사용들을 다 합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돼서 접근을 할 때 있어서 우리가 믿고 주는 것은 국회의원이지 네. 사실 보좌관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리고 국회의원은 국민의 선택을 받았지만 보좌관은 그게 저 자료 요청할 때도 네. 보좌관 개인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고 국회의원 이름으로 해요. 네. 그러면 그렇게 국가의 기밀 사유 또 국방위원회 네. 이런 곳에서 나오는 자료들을 다뤘으면 몰랐다? 음. 보좌관이 그랬는지 몰랐다? 음. 그런 사람 뽑으면 안 된다? 생각을 한 번도 안 했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관리 못하면 그건 본인이 그냥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저한테 뭐 고소장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그냥 국회의원 사퇴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아니 그 정도의 기밀 관리 능력도 없는데 국회의원을 왜 합니까 도대체? 저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국방위 관련된 문제에 대한 거는 그 자료가 북한으로 갈지 러시아로 갈지 네. 중국으로 갈지 테러 단체한테 갈지 어떻게 합니까? 네. 그 책임지실 겁니까? 뭘로 책임지실 건데요? 서른 의원께서 그렇게 돈이 많으십니까?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런 분들을 뽑거나 하는 문제에 대해서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다 생각이 들어서 지금 정부 여당에서 주장하시는 바와 같은 것처럼 보좌관들에 대해서도 네. 다 그 확실한 확인이 좀 서로 필요한 것은 분명하지 않는가 네.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인데요. 그 주호민이라는 사람이 뭐 누군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예, 전 잘합니다. 예, 이 사람이 특수교사를 신고했는데 네. 그 아동학대 혐의죠. 예, 그런데 이제 최근 교권회복 그 논란이 벌어지면서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이 이 신고 당한 네, 특수교사를 복직시킨다고 발표를 했어요. 네, 네. 진상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직위 해제하지 않겠다 이랬는데 우선 이 사건이 뭔지 좀 설명부터 좀 해주실래요? 네, 이 사건이 이제 저도 보도로만 통해서 사실을 봤기 때문에 다 완벽한 사실 관계는 아닌데 현대까지 보도된 거는 이제 그 주호민 씨라는 분은 이제 신과 함께라는 영화 보셨죠? 그 원작자입니다. 아 그래요? 그 웹툰으로 작가예요? 웹툰 그렇습니다. 작가예요? 웹툰 작가입니다. 아까 신과 신과 함께? 함께라는 내용은 굉장히 잘 그린 웹툰 만화라서 네. 영화로도 히트를 했죠. 그래요. 이제 그렇게 유명한 웹툰 작가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건 터지기까지만 해도 사실 자랑스러운 한국의 웹툰 대표 작가의 이미지를 갖고 계셨고요. 네. 이제 그런 상태인데 불행히도 자녀분이 이제 자폐성 장애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그런 상태에서 특수 학교로 가서 그러니까 학교에서 특수학급에서 이제 교육을 받아야 되는 네. 그런 상태로 지금 진행이 됐던 상황이었는데 네. 그 과정에서 아이가 이제 그 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유급도 되고 하면서 같은 학년의 친구들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네. 본인은 4학년으로 진급을 원래 했었어야 되는데 2학년 학생과 같이 있고
이렇게 이제 학급을 구성하게 되는 상황이 네.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4학년과 2학년은 힘의 우열 차이가 뚜렷하고요. 4학년은 이제 어떻게 보면 1차 성징이 2차 성징으로 들어가는 상태로 네. 전환되는 이런 단계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 상황에서 뭐 바지를 내리는 행위를 여학생 앞에서 했다든지 머리를 잡아당기는 행위를 했다든지 이런 행동들이 이제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 특수 학급 교사가 이 네. 학생을 제지하는 이제 이런 문제가 뭐 당연히 제지했어야 있었던 것 같고 됐겠죠. 예. 이런 언어적 표현으로도 이러이러한 행동을 하는 게 어떤 행동이야. 주호민이시니까 주땡땡이가 하는 이런 행동은 뭐 어떤 행동이야. 이런 표현들을 아마 교실 내에서 썼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예. 그런 내용들이 있었던 얘기를 간접적으로 알게 돼서 녹음 기기를 채워서 아이를 보낸 거죠. 아이한테? 아이가 모르게 아마 넣거나 참. 네 그렇게 했던 거죠. 근데 이것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입니다. 아니 그건 그냥 가서 선생님한테 물어보거나 따져서 얘기를 할 일이지 그걸 애한테 그거를 녹음을 시켜오라고 지금 시킨 거 아니에요? 시킨 건지 애도 모르게 네, 그래서 주머니에 있었는지 뭐 불분명합니다. 그렇게 돼서 근데 또 그 녹음기가 발각이 되는 일이 또 있었고요. 근데 이제 그 단계에서 녹음에 대한 것은 뭐 선생님이 허용을 한 것 같은 취지로 설명을 했다. 네. 이런 얘기들도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태고 여기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계속 일이 진행되니까 네. 더 학급 내부에서 충돌이 많아지는 그러겠죠. 상황이 됐고 예. 전학을 가는 문제 다른 곳으로 다른 학교로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고민을 하는 와중에 학급 교사인 특수교사 네. 저는 성함은 모르는데 그분을 이제 아동 학대로 이제 고소를 했고 네. 검사가 그 사건에 관련돼서 기소를 한 상태까지 가게 된 겁니다. 예. 네. 기소됐으면 일단 재판은 받을 것 같은데. 네, 재판이 지금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임태 경기도 교육감은 이게 진상이 명백히 밝혀지기 전까지, 그러니까 기소됐으니까 재판을 통해서 유무죄가 이제 가려질 건데 그때까지는 직위 해제하지 않고. 그게 이제 가장 큰 이제 최근의 쟁점이었는데요. 어느 학교든 초중등 고등학교의 정식 그 교사, 네. 사립학교를 포함해서요. 네. 초중등 교육법을 적용받는 모든 학교의 교사가 아동복지법 17조에 따른 금지, 그러니까 아동학대입니다. 네. 로 수사기관에 수사를 받게 되면 네. 직위 해제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들어가요. 할 수 있답니까? 네, 근데 직위 해제를 교육감이 할 수 있게끔 돼 있습니다. 네, 할 수 있답니까? 해야 된답니까? 할 수 있답니다. 네. 할 수 있다 되는데 거의 빠짐없이 직위 해제를 해왔다. 시켜왔습니다. 예, 귀찮으니까. 왜냐면 민원이 계속 들어오니까요. 예, 일단 이제 직위 해제 시켜놓고 보는 그렇습니다. 거죠. 그래서 교사분들 중에 직위 해제 당하고 이런 수모를 겪으니까 그만두시거나 그 옆에서 그런 상황을 보니까 본인도 직위 해제될까봐 겁이 나서 예. 아무것도 관여하지 못하는 상태가 됐다는 얘기를 네. 여러 경로를 통해서 자주 들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경기도 교육감이 이제 임태희 교육감이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재량의 범위와 관련돼서 직위 해제 처분하지 않겠다. 취소시키고 복직시키겠다라고 결정을 하신 거죠. 그리고 재판 네. 결과를 원직 복직된 상태에서 보겠다라고 결정하신 거니까 용감한 결정이고 바람직한 방향의 결정이고 앞으로는 이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시도 교육감 분들께서도 네. 적극적으로 직위 해제와 관련돼서는 본인의 권한을 재량껏 판단을 하는 알겠습니다. 노력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해야 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인데 네. 그러면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판단 잘 하라는 뜻인데 그렇습니다. 이걸 지그들 귀찮다고 전부 다 일단 직위 해제 시켜버리면 민원이 없어지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해왔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교육감들이 판단해서 할 수 있는데 네. 당장 직위 해제를 하지 않고 네. 계속 근무하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예. 다만 이 경우에 이런 아동학대와 관련돼서는 좀 수사가 네. 좀 신속하게 이루어질 필요는 있겠어요. 수사 재판이. 네네. 그 학대 사건 관련해서 이제 수사를 신속하게 하고 싶은 예. 의지도 있고 네. 수사기관도 굉장히 신속하게 노력을 합니다. 네. 또 거기에 가중치도 좀 붙어 있기 때문에 예. 열심히들 하시는데 네. 문제는 이제 아이들이 정확한 진술이 어렵고 아하. 예, CCTV나 이런 것들이 학교 교실에 다 설치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예. 되니까 결국은 사실관계 확인을 하는데 시간 소요가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여러 어려운 상황에서도 올바르게 실체적 진실을 밝혀가겠다. 임태희 교육감, 우리가 뽑아놓은 교육감이긴 하지만
오랜만에 좋은 일, 올바른 일을 한 것 같습니다. 네, 훌륭하신 교육감님이시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 말씀 좀 해주실까요? 마무리 말씀. 네, 계속 법조인이 무리를 일으키는 것 같아서 죄송한 마음밖에 없고요. 예, 저도 이제 법학전문대학원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금융위원회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고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알량한 지식 갖고 사회 지도자인 것처럼 깐죽거리는 이런 행동하지 않도록 각별히 앞으로도 주의하고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시작하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그렇다고 고성구 TV 버리고 딴 데 가지 마시고요. 아니, 안 갑니다. 네. 네. 이승호 변호사 함께했습니다. 제가 버렸습니다. 고맙습니다. 네.